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를 통해 진정한 삶의 자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의 사상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절대적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운명의 아모르 파티. 니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입니다. 이는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공식은 위대함을 위한 것이다. 아모르 파티 달리 원하지 말라.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지 말라. 그것을 숨기지도 말라. 모든 관념론은 필연적인 것 앞에서 거짓말이다. 그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가족의 죽음, 사업의 실패, 사랑의 배신, 질병 노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보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삶을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경험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에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확히 똑같이 살 수 있겠는가? 모든 기쁨과 고통, 모든 작은 일과 큰 일을 다시 겪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의 사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후회하며 살지 말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이것이 운명의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자기 극복과 초인 사상. 니체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위버멘쉬, 즉 초인입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초인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으라는 의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도덕적 극복입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승인을 구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하는 수동적 태도를 말합니다. 대신 그는 주인 도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능동적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믿고 화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성취감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 자기 극복입니다. 둘째, 정신적 극복입니다. 니체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말했습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의 변화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는 동물입니다. 전통, 관습,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자는 그 짐을 거부하고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파괴만 할 뿐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순수한 창조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니체가 추구한 최종적인 정신의 모습입니다. 셋째, 육체적 극복입니다. 니체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육체는 정신의 도구가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몸 뒤편에 있는 작은 이성, 즉 정신이라고 너희가 부르는 것도 내 형제여. 너희 몸의 작은 도구이자 놀이감에 불과하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머리로만 사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몸 전체로 사고하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통해,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극복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장하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운동의 고통이 필요하듯 정신이 성장하려면 도전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니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유명한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가르침, 가치 창조와 개성의 시연. 니체는 모든 가치의 전도를 말했습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집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들이 스스로를 폐위시킨다. 목적이 사라졌다. 왜에 대한 답이 사라졌다. 전통적인 종교나 도덕이 제시하던 절대적 가치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주의나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니체는 절대적 가치는 없지만 개인이 창조한 가치는 그 개인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에게는 아름다움의 창조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에게는 진리의 추구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가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창조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개성의 시연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라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모든 개인은 태초 이래 유일무이한 기억이며 영원히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우리는 각자 독특한 존재입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개성을 억누르고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개성을 시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획일성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는 똑같은 교육 과정을, 회사에서는 똑같은 업무 방식을, 사회에서는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합니다. 니체는 이런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라.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 이는 무책임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준에 따라 살면 실패했을 때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면 모든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니체는 이런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라고 봅니다. 가치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예술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술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을 꾸미는 방식, 옷을 입는 스타일, 대화하는 방법, 시간을 보내는 방식. 이 모든 것을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정할 때 우리는 작은 창조자가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 권력 의지와 생명력. 니체의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권력 의지입니다. 이를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니체가 말하는 권력 의지는 생명력 그 자체에 성장하고 확장하려는 근본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권력 의지이다. 삶은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충동이다.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이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생명력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며 선상 유지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쇠퇴라고 봅니다. 위험한 삶을 살아라. 너희의 도시를 베수비오 산에 건설하라. 너희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보내라. 이는 무모한 모험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지대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술가에게는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는 충동으로, 과학자에게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려는 욕구로, 운동선수에게는 더 좋은 기록을 세우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것, 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권력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지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귀족적 정신을 말했는데 이는 혈통적 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결한 정신, 고상한 품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족적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니체는 또한 위대한 건강을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넘치는 생명력, 왕성한 창조력,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자는 병자를 간병하지만 가장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를 간병한다. 이 말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거나 더 강한 사람들과도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권력 의지를 올바르게 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을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발전시키는 경쟁을 추구하세요. 둘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세요. 셋째,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세요. 넷째,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술이든 글쓰기든 발명이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세요. 철학자 니체를 통한 진정한 삶의 자세는 이 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